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그래도 좋았어요. 참 걱정이 됐었는데 엔비디아 시간에서 8% 이상 급등해주면서 우리 장도 좀 분위기가 좋아졌죠? 네, 엄청 좋아졌고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시장 보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편하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쪽이 엔비디아 때문에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해가지고 사실은 시장인 종목들도 많이 밀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엔비디아 8% 이상 급등으로 나와 버리니까는 저 PBR도 오르는 거죠. 이게 지금 저는요 오늘 외국인 수급과 종목 패턴을 보면은 오늘은 저 PBR 밸류 종목들이 조금 밀리거나 보합 수준일 걸로 봤는데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 시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세론이 아니니 정부 정책 발표하면은 그것도 같이 가겠구나.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바뀌어지는 거고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말로 굉장히 죄송하지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게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도 우리 저 대입장 선생님은 그 세론이 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그래서 그렇게 파격적인 대책은 안 나올 거 아니겠냐. 그러면 좀 실망하지 않겠냐 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던데. 그게 오늘 아침까지 생각이 중론이었어요. 맞습니다. 저 충분히 동의를 했고요. 아침에 저 장 시작 전까지도 그랬어요. 아니에요. 10시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종목들이 올라오고 뭐 다른 뭐 지주사라든지 여러 SK 스퀘어 이런 종목들도 빵빵 올라가거든요. 올라가 보면은 저희가 분위기를 느끼는데 아마도 이 분위기가 금요일까지 이어진다면은 월요일 날도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윤곽이 있을 거예요. 대전에는 아침에 방송에 저도 좀 들었는데 뭔가 파격적으로 대책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상에서 추후 보완해 나가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스탠스가 나올 확률이 조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완벽한 그러니까 모든 그 완결이 아니라 그렇죠. 1차로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겠다는 로드맵 같은 것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ROE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치더라도 그거를 8%인지 7%인지 이런 식의 뭔가 그런 거를 규정 지을 수 없거든요. 주식은요. 그러면은 계속 그 공청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계속 보완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아웃라인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그러더라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지금 보니까 저기 오후 기준으로 엔비디아 12% 뜨고 있네요. 지금 시간으로 더 강합니다. 더 강해졌네요. 예, 그러니까는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내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 보면서 시장 얘기를 조금 딥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1,600억밖에 안 샀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이닉스를 볼게요, 대표님. 하이닉스가 5% 떴습니다. 대단해요. 이게 지금 이거죠. 지수가 10포인트 떠고 하이닉스가 5% 떴으면은 지수는 한 20포인트 정도? 그럼 삼성전자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거의 보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시다시피 HBM, 엔비디아 하면 그냥 하이닉스로 공식이 좀 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좀 봤을 텐데 이 수급이요. 오늘 거래 수급 볼게요, 대표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하이닉스입니다. 그럼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1,630억을 현물 샀는데 하이닉스를 2,300억을 샀어요. 그러면은요, 대표님, 나머지는 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하이닉스만 외국인들은 오늘 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대차로 5천억, 뭐 삼성물산 2천억 이런 식으로 사야지 저 PBR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주식이다 했고 그랬는데 오늘 시장이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엔비디아를 오롯이 반영한 것뿐만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 보시면 수급이 SK 스퀘어가 찍히거든요. 스퀘어도 외국인 들어온 거. SK 스퀘어가 사실 하이닉스의 지주사죠. 그렇죠. 사업회사 같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종목이 움직이는 결은 그러더라도 밸류업 지주사로 움직였으니까 차트 보세요.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하이닉스도 같이 반영을 했지만 저 지주사 관련 쪽도 같이 움직였다. 그럼 기아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아도 오늘 신고가 찍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죠. 여태까지 제가 저 화요일 날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드렸죠. 저 PBR과 성장주를 제발 부탁인데 싸움하듯이 이걸 나누지 말자.
시장은 좋아지면 같이 올라야 좋아진다. 이게 딱 오늘 나온 거거든요. 물론 오늘 2,000원 주고 조금 밀렸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좀 최근 며칠 좋았으니까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오늘은 그런 두 종목이 두 섹터가 같이 오르면서 좀 그런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최근 매수 기조와는 좀 다른 종목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제가 보는 지주사들이 그런 건가요? 저는 오늘 느낌이 이제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지주사들의 주가가 움직였다면 오늘은 외국인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고 기관이 맞습니다. 샀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십니다. 오늘 공기업도 그렇고 삼성물산이라는 이런 쪽도 그렇고 수급 살펴보면은 지금 기관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웬만한 기관 안 들어왔거든요. 기관들은 최근에 팔기 바빴는데, 그러면 이거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혹시 포트에 반도체가 많이 있다면은 반도체는 그대로 두고 지주사를 채운 거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안목이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거래대금 측면 좀 볼게요, 대표님. 거래대금이 오늘 거래소가 10조 정도. 그러더라도 10조 안 빠지거든요. 네. 코스닥이 13조 정도. 어제 14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래대금 측면도 부담이 없이 좀 시장이 움직였다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특징적인 섹터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SK 하이닉스가 탑일 것 같긴 한데 하이닉스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빼도록 하고요. 하이닉스와 연장선상에서 있는 주식이 당연히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있다면은 당연히 HBM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HBM 관련 섹터가 가장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시 정도까지요. 10시에서 10시 반까지는 아침에 시가에 갭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 음봉이었습니다. 음봉이었는데 점심 돌면서 오후 들면서 이쪽이 붙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조금 시장이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지금 PSK 홀딩스라는 종목, 후공 장비주죠. 21%, 제우스 12%. 제우스 들고 계신 분들 최근 며칠 동안 욕 엄청 하셨거든요. 안 움직였다고. 이게 지금 제일 빨리 움직인 주식인데 여기 대표님 이거 거의 3주입니다. 3주 동안 같은 가격 굽이다가 오늘 쏜 거고요. IMT, 오픈엣지 아시죠?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요 아침에 다 음봉이었어요, 대표님. 음봉에다 오후에 끌어올린 게 아마도 저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확산은요 약간 오늘은 조금 제가 기분 좋게 말씀드리는 확산은 되면은 적어도 2, 3일은 안 끊깁니다. 제가 주식할 때는. 그래서 조금은 좀 오늘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떴습니다. 근데 오늘 뭐 잡기도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오후에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더라고요. 그냥. 그러게 우리 지난번 며칠 전만 해도 현금 들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그랬는데 손이 안 나갔었잖아요. 근데 오늘 오후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다 빨개지는 거랑 내일 더 갈 것 같은 거랑 다르거든요. 그 느낌이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급하게 산 느낌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같은 섹터에 A, B, C라는 종목이 있어요. A가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면 B, C가 들어오는 게 막 보여요. 장이 안 좋거나 빠질 것 같은 데는 A가 개별로 상한가를 치면은 B, C를 덜고 상한가를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 찍고 가고 계속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의미는 당연히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에 뭐 AGI 반도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로모빅 이런 식으로 계속 반도체의 용어라도 이런 게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시장이 회자가 된 것 같고, 아침에 제가 아침방송 제가 매일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뉴로모빅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민수 대표님이. 뉴로모빅이 대표적인 게 오픈엣지입니다. 오픈엣지는 아시다시피 디자인 하우스 IP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향이 좀 많아요. 근데 이 AGI 쪽은 삼성에서 좀 주도해서 차세대 반도체 그거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픈엣지가 뭔가 주도주화되고 가장됐다고 시장에서 어제 오늘 아침까 회자가 됐는데 가온칩스가 안 올라서 그러니까 상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가온칩스 이번에 아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쵸, 정중행 할 때 대표님. 보니까 26%막 맞아요. 올라가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그때 봤는데 사실은 이게 가온칩스 상한가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세요, 대표님. 치다가 여기서 12시부터 급하게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이직 랜드라는 TSMC 쪽의 대표적인 에이직 요새 최근에 에이직랜드가 여러 군데서 자꾸 회자가 돼요. 안 올랐으니까 음. 안 올랐으니까 에이직랜드가 올랐는데 지금 약간은 좀 불안하죠. 사실은 이런 모습은 오픈 엣지가 그랬어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확산이 되는 중이고 요 다음에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다음에 확산은 코아시아일 겁니다. 코아시아. 예, 코아시아 실적은 조금 늦게 했거든요. 그죠? 오늘도 약간 음봉이긴 한데 아직은 모양이 밑에 있죠. 다른 그 디자인에서 좀 다 위에 있는데 요 차이를 저도 이제 제가 고객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위 그 디자이너스 관련 인덱스 보고서가 있어요, 대표님. 근데 그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은 각 종목별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어닝이 붙는 시기를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한 며칠 전에 오픈 엣지가 땅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론 ARM이 올라온 건 맞고요.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1분기 실적부터는 아마 그런 테스트라든지 이런 실적이 붙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붙어요. 그러니까는 실적이 얼만큼 지금은 안 보이지만 바로 1분기, 3분기에 꽂힐 수 있느냐. 근데 코아시아는 조금 늦게 꽂힙니다. 그래서 요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가족분들도 혹시 그런 레포트를 보신다면은 실적이 언제 우리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하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들어오는 시기다. 요게 핵심 포인트일 거예요. 그거를 꼭 보실 필요가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 것들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순서 삼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웹툰주와 관련해서는 어때요? 웹툰주는 오늘 살짝 밀리긴 밀렸어요. 어제 정말 너무 좋았었는데. 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이 좋았는데 웹툰이 안 좋다라기보다는요, 대표님. 제 생각에는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좀 계속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좀 이런 거 있습니다. Y랩 한번 볼게요, 대표님. 대표적인 종목이. 화요일 날 급등 상한가였죠, 거의. 그리고 어제 급등했다 보합이고 오늘 좀 밀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종목들의 확산 나올 때 일종의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첫날 급등, 둘째 매매, 셋째 날 매도입니다. 이게 삼박자 보죠. 제가 저기 찐시장 작년에 혼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무수히 많이 말씀드려요. 가족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급등 종목 혹은 테마 종목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저는 3일째 오른 날은 잘 안 삽니다. 딱 그 패턴이에요, 지금. 그래서 웬만한 지금 웹툰 관련도 오늘 좀 밀리긴 밀렸는데 뭐 추세 깬 거 없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웹툰이 상장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은 소외가 좀 되었다. 이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전도체도 네. 어제 좀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들 진짜 뭐 무섭다. 근데 또 시간에서는 또 쫙 끌어올렸다고 막 다들 초전도체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이랬는데 어떤 흐름이 좀 나왔나요?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초전도체가 오르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급등을 나오면은 아마도 며칠 더 급등이 나오면은 신성 델타테크는 거래 정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소위 이게 세력주라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델타테크 뺄게요. 그냥 빼고 일본 세력주가 있는데 내일 거래가 정지가 된다는 거면은 빼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야 드라이브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 거의 점심 2시 전까지죠. 전까지 쫙 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다음 확 밀리는 거 보고 아 그냥 역시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3월 초에 그 학회 이슈는 남아 있는 거고 뭐 제가 이 종목을 사야 된다 팔아야 절대 그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모멘텀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혹시라도 물린 분들이 계시면은 그때 한번 그 전에 한 번씩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뭐 조금이라도 좀 마이너스를 줄이시고 왜냐면 어제 고점에 물렸으면 크게 물린 거거든요. 그렇죠. 대형분들 어제도 초전도 뽑아왔었어요. 어제 와 진짜로 막 전화 오더라고요.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항도 없이 가더라고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대표님. 그런데 좀 그런 게 모습이 있었고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 이외의 새로운 종목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린 리소스인가 아마 좀 들어오던데 그것보다는 그 주도 섹터, 그러니까 주도 섹터라기보다는 원래 시총이 크고 원래 가고 있는 종목인 신성 델타테크를 보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는 파악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예. 그리고 좀 더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고무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쉬는데
쉬다가 같이 가네라고 하는데 다시 가네 할 때 기아도 오르는 겁니다. 점심 때 대표님. 이게 지금 분봉으로 볼게요. 보세요. 12시 이후에 제가 딱 점심 먹고 와가지고 빵 뛰었거든요. 12시 33분까지.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 진짜 긍정적인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의 생각은 코스닥 가면 저 PBR 가추저 안 가고 가추저 가면 코스닥도 쉬고 이런 거가 한 3주 정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항상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반도체가 올라오는데 얘도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왜냐면 그래도 기아는 자동차의 대표주자 그리고 저 PBR에서 가장 세게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표현이 물론 또 이제 뭐 박 차장도 흥분해서 또 고점이다 그러시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그러더라도 조금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이런 건 수치가 없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확산이 있어. 언제 최근에 있었냐면 설 전 연휴 목요일이요. 그때도 이랬습니다.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설 이후에 쫙 좋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조금은 이런 식의 좀 확산이 있었기 때문에 기아도 있었고 아까 SK 스퀘어 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하이닉스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 바로 반영이 되죠.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양이 이래요. 신고가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얘가 대표 주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주라든지 은행주들도 다 조금씩은 플러스로 돌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는 뭐가 나쁘고 좋고를 얘기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HBM 얘기하다가 좀 말씀을 좀 뺐는데 HBM에서 돌릴 때 뭐가 좀 보이냐면 한미가 보이더라고요, 대표님. 한미가 반도체? 예. 차트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연속 음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빨리 돌리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21년간 다음 추세 깨졌다 그러거든요. 추세 깨지기 전에 다행히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이런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오늘 보면은 해외 증시도 좀 우호적이었어요. 네. 항생도 많이 올랐고 2% 가까이 올랐고 1.5%, 4, 5%. 뭐 중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정말 대단해요. 일본이 니케이 225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는 일본 증시 34년 만에 신고가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인들도 지금 많이 사고 있다 그러던데. 그렇죠. 저기 서학개미가 일본 개미로 넘어갔다. 일학개미라 그러나요? 넘어갔다고 하는데 물론 증시가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해는 가는 게 일본 증시는요 조금 주식을 잡게 하면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등이 우리처럼 팍 오늘 강원지수 상한가 치고 이렇게 밀렸다가 한미면 상한가 치고 7일 연속 밀리면 이건 불안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꾸준하게 올라요.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부자 고객일수록 제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자산가일수록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적으면서 꾸준한 우상향하는 주식들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연한 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일본 주식을 제가 쭉 위에서부터 쭉 살펴보니까 정말로 괜찮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으니 움직이는 거 이해를 하고요. 뭐 일본 증시 신고가 섰으니까 그 다음에 코리아가 써야죠. 물론 중간에 대만이 있긴 있는데 오랜만에 대만 한번 볼까요? 대만도요 신고가입니다. 야, 우리만 비리비리 하고 있었네. 아니죠. 중국보다 저희가 나니까요. 중국. 예, 그래서 코리아 증시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해볼만 하다. 사실은 제가 어제까지는 2700 트라이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바뀐 거 없어요. 엔비디아 하나 때문에 바뀐 거고요. 엔비디아 하나 때문에 9시에 시장이 열 때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시장을 보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맞아요. 예. 오늘 이게 지금 기재위 소위 통과를 했어요. 그 기재위 소위를 통과를 하면은 23일 날 기재위 전체 회의를 하게 되고요. 24일 날 본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통과되면 웬만하면은 최종 29일이 본회의인데 29일 날 본회의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방산주들을 매매할 때 가다가 꼬꾸라졌던 게 뭐냐면 폴란드의 정권 교체 이후의 불안함. 그건데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폴란드 수주를
받아오기가 좀 어려웠죠. 주가라는 게 한 번 수주가 끝나면 주가도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폴란드 수주가 막혀 있기 때문에 가다가 그만뒀었어요. 그런데 그럼 최근에 좋았던 건 뭡니까, 대표님?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좀 약하죠, 대표님. 그런데요, 쉬고 있었던 현대로템이 이렇게 쏩니다. 야, 이거 아까 우리 장중현에서 대표님 이겁니다. 시장은요. 현대로템 이거 팔아야 될까요? 이 고민을 12시에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예, 오후에 샀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침부터 쌌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인 거. 최근에 약간은 폴란드를 무시하고 갔었던 뭐 저 LI 넥슨은 청궁 2 사우디 수주 때문에 세게 미리 쐈으니까 그럼 폴란드 때문에 가장 걱정했던 거. 제가 좀 수치를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폴란드 향 잔여 계약이 약 2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9조 원 중에서 현대 로템이 20조 원이에요. 와, 엄청나네. 그러니까 대부분이네. 현대 로템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향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송 다 가는데 죽을 준 사람도 안 갔던 거죠. 저희 오늘 중간에 말씀하신 문제 이해는 가요. 얼마나 승진을 합니까? 그렇지. 같은 방송인데 수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팔고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차트 보실까요? 사실은 작년 잠시만. 7월 달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답을 어떻게 드렸지? 그냥 계속 왜 파냐 버텨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좀 잘하셨네요. 큰일 날 뻔했네. 욕 먹을 뻔했네. 아유 바로. 내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이 20조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조 원 그 남아 있었으니까 아마도 현대 로템을 좀 더 쏠리는 게 맞았겠죠. 사실은 근데 저도 대표님 오늘 이거를 아침에 자료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보느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엔비디아 관련주가 아마 대부분 관심사였을 거기서 거예요. 뭐가 오르느냐? 그리고 또 10시까지 또 세론이 나오니까 또 팔어 막 이랬는데 그게 이렇게 좀 바뀌니까 이렇게 지금 뭐냐면 올랐던 거는 조금 그래도 자리를 찾았고 안 올랐던 것 중에서 갈만한 것들이 쏘면서 주식이라는 게 계속 자리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맞추는 노력이 수은법 개정안에 따른 방산 관련주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